교정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이 원하는 치료가 있기도 하지만 숨겨진 니즈를 찾아내는 능력, 또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6학년 여학생이 교정을 위해 저를 찾아왔는데요. 오른쪽 위에 작은 어금니 1개, 왼쪽 아래 작은 어금니 1개가 선천적으로 좀 결손이어서 중심선이 심하게 틀어져 있었어요. 중심선이 또 너무 틀어지지 않게 관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걸 전혀 관리해주지 않아서 안녕하세요. 치아쌤 박선영입니다. 오늘은 인비절라인 교정을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께 정말 꿀팁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해요. 바로 인비절라인 치과 고르는 방법입니다. 교정하는데 돈도 쓰고 시간도 많이 쓰는 데다가 평생 쓸 치아를 맡기는 곳인데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곳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비절라인 교정 치과를 찾을 때 환자분들이 뭘 체크해보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비절라인 상담 받기 전에 먼저 교정치과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할 텐데요. 교정치과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 중 하나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정치료 중에 치과의사가 바뀌는 곳, 또 월급 의사인지 혹시 주인 원장님이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치아 상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료를 봐주는 게 최적의 교정 결과를 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치료에 대한 상담을 직원이 아니라 치과의사가 정확하게 해주는지, 교정치료가 끝난 후에도 유지관리가 철저한지에 대한 것을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확인해서 치과를 잘 고르셨다면 인비절라인을 상담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분이 원하는 치료의 포인트와 목표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상담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소통이죠. 물론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보는 치료가 다를 수는 있지만 막연하게 예쁘게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예쁘다는 것은 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목표를 객관화해서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상담 때 원하는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밀 진단 후에 상태에 대한 결과를 보고 환자분의 니즈와 치료의 목표가 매칭이 되는지 점검을 하고 인비절라인 치료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장치 제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후에 인비절라인 패키지를 선택할 때도 중요한데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패키지는 7개의 장치로 치아 배열이 가능하고 라이트는 14개의 장치, 그리고 컴프리헨시브라는 장치는 개수 제한 없이 충분히 장치를 써서 치료가 가능해요. 사용 가능한 장치 개수가 늘어날수록 또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케이스에 맞는 장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성향과 습관, 성격상 장치를 잘 끼고 관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아무리 장치가 좋고 치료 계획을 잘 세워도 하루 21시간 이상 장치를 착용해주지 않거나 장치를 자꾸 분실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 사장님이 하루 종일 음식 맛을 봐야 하는 직업이라면 인비절라인보다는 철사 교정에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모든 비보험 치료는 사실 치과마다 비용이 다른 것이 정상적인데요. 병원마다 인비절라인 코리아 집계 등급이란 것이 있어요. 1년에 인비절라인 치료를 몇 케이스 했느냐에 따라서 브론즈 등급부터 골드 등급,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등급까지 여러 단계의 등급을 매기는데요. 이 등급에 따라서 인비절라인 기공료의 할인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인비절라인 치료의 난이도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사실 국내에서 인비절라인 치료를 정말 완벽하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많지 않아요. 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또 비싼 것이 이유가 있듯이 실력 있는 원장님이 치료 계획의 정교성이나 치료 결과의 우수성 등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치료비는 올라갈 것 같아요. 인비절라인 치료를 조금 공장처럼 하는 곳도 있지만 저희는 1년에 가능한 케이스의 개수를 정해놓고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그 치료를 완성해내고 있습니다. 교정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이 원하는 치료가 있기도 하지만 숨겨진 니즈를 찾아내는 능력, 또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치아가 어느 정도로 혼잡한 경우 비발치 교정이 가능한지, 또 어느 장치를 쓰는 것이 효율적인지, 발치 교정을 할 때 옥리가 될 케이스는 아닐지, 또 이렇게 진단 과정에서 치과 의사의 판단력이 필요한 부분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최근에 6학년 여학생이 교정을
위해 저를 찾아왔는데요. 오른쪽 위에 작은 어금니 1개, 왼쪽 아래 작은 어금니 1개가 선천적으로 좀 결손이어서 중심선이 심하게 틀어져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반대 교합으로 1차 교정을 하고 내내 체크를 받았었는데 선천적 결손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치를 빼버리고 공간을 닫아버릴 건지 유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대략적인 결정을 하고 중심선이 또 너무 틀어지지 않게 관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걸 전혀 관리해주지 않아서 2차 교정이 좀 길어지고 복잡해지게 되었거든요. 전체적인 교정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성장기 아이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것이 치과의사의 경험이고 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과 성인의 치아 교정은 모든 영구치의 위치가 결정된 상태로 하는 거라서 오히려 좀 쉬울 수도 있는데요. 또 성장기 아이들의 치아 성장 예측과 관리 부분은 반드시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 성장 교정 장치를 써본 원장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교정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혹시라도 2차 교정을 하더라도 최대한 간단하고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말씀만 드렸지만 사실 장년층, 노년층의 잇몸이 약한 경우도 잇몸 관리와 치아 교정에 대한 경험이 교정 치료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정 병원이 없어져서 왔어요.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교정 진료를 안 하게 됐어요. 교정 원장님이 너무 여러 번 바뀌어서 왔어요. 주치의가 바뀌고 병원이 없어진 분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어요. 저희 병원은 안성의 이 자리에서 17년째 책임 진료 중입니다. 요즘 한 달에 100개의 치과가 개원을 하는데 120개의 치과가 폐업을 한다고 치의신보에 나오더라고요. 17년간 한 자리에서 성업 중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교정 종료 후에 유지관리와 치아 예방에 대한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된 치과가 있을까라면서 저희 치과 시스템에 저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정을 시작할 때부터 교정 끝난 후까지 관리를 해드려서 그런지 저를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오는 고객님들도 있지만 저에게 치료를 받았던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만족에 그치지 않고 주변 분들에게까지 소개를 해주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를 선도하면서 그 결과 또한 눈부시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인데요.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인비절라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물론이고 직원들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국 어느 병원 못지않게 그런 과정을 해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인비절라인을 도입한 해에 평택 안성 최다 케이스 달성을 바로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평택 안성 최초로 인비절라인 명예의 전당으로 불리는 글로벌 갤러리 등재를 2케이스나 했어요. 우리나라 치과가 한 2만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인비절라인을 하는 치과는 2,000개 정도 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18번째 치과의사로 글로벌 갤러리에 등재되었습니다. 치료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결과들도 좋다는 뜻이죠. 앞으로도 좋은 케이스를 계속 만들어내서 고객님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비절라인 치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인비절라인 치료를 받는다면 어떤 치과의사에게 받고 싶나요? 물론 비용을 고려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용만으로 치과를 고르는 것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치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아 교정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인비절라인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